1980년 5월 6일, 류양은 베이징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류양은 외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죠.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류양은 영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2000년 그렇게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대학원 시절 류양은 동급생이었던 왕란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졸업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맨체스터로 이사해 아파트를 구입했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도 낳았습니다. 류양은 금융업에 종사하며 수입은 매우 짭짤했고 영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류양은 아내와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 결혼 11년 차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류양은 맨체스터 아파트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류양은 언젠가부터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류양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릴 강명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강명은 1973년생으로 류양과 같은 베이징 출신이었습니다. 강명은 류양과 달리 카지노를 즐길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강명은 영국으로 오기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면서 승무원으로 근무했지만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항공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온 그는 맨체스터의 한 원룸에 자리를 잡았고 여행 컨설턴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강명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강명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불법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명도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미친 듯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으로 번 모든 돈을 베팅하기도 했었죠. 강명은 돈을 따면 신사처럼 행동했지만 돈을 잃으면 화를 내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었습니다. 강명은 카지노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 자제할 수 없었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곧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고액의 대출까지 받게 되었죠. 불과 한 달 만에 강명은 4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돈을 갚지 못해 2명의 대부업자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강명이 카지노에 드나들고 있을 때 류양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고 강명은 류양이 매우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빚에 허덕이던 강명은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결국 류양을 제거해 그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결심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강명은 류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류양은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갔고 그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강명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류양을 마구 공격했습니다. 이후 강명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욕실로 류양을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류양을 절단한 뒤 일부는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고 일부는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후 그는 류양의 신용카드로 휘발유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맨체스터와 셰필드 사이의 외딴 곳에 정차한 후 여행 가방에 휘발유를 모두 붓고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명은 남아있는 혈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천장에 남은 혈흔은 페인트로 다시 칠하는 등 완벽하게 현장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집을 정리한 강명은 자신의 짐을 싼 후 집주인에게 연락해 임대료를 돌려받았습니다. 집을 나선 강명은 류양이 살았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명은 류양의 모든 귀금속을 팔았고 류양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강명은 다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강명은 카지노에서 약 1억 3천만 원의 칩을 구입했었죠. 동시에 류양의 신분증과 신상 정보를 알아낸 강명은 류양으로 사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은 류양의 휴대폰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여러 번 연락해 류양의 아파트도 매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사이 류양의 어머니가 류양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강명은 류양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영국인 행인이 그 불에 탄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신이 너무 훼손돼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DNA를 추출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도로 부근에 있는 CCTV 영상을 찾을 수 있었고 단 한 대의 차량만이 그곳을 왕복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상함을 느껴 그 번호판을 조회해보니 그 차량의 소유자가 바로 강명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은 강명이 타고 다니던 벤츠 타이어와 일치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강명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을 살펴보았고 10월 5일 강명이 류양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류양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류양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상은 강명의 집 근처 지하철역이었으며 류양은 강명의 집으로 걸어갔고 그 후 다시는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명이 살았던 집으로 출동했고 집안을 살펴본 결과 너무나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루미노를 뿌려보니 벽과 천장 등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강명의 벤츠 트렁크에서 류양의 DNA도 검출되었죠. 그렇게 강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명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류양이 사귀고 있는 사이였고 조만간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사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강명은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은 류양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고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류양의 아파트에 찾아와 도박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다툼이 끝난 후 류양을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명은 거짓말과 핑계로 일관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죠. 판사는 강명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회개할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33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